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2022년 마지막 회차였던 67회차에 공유드렸던 최종 픽은 3등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지난 주말 축구 토토 승무패가 없었기 때문에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들로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정답을 써주신 분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맨시티 대 에버튼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댓글로 응모 주신 분들 모두가 도전에 실패를 하셨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은 응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3년 개묘년 축구토토 승무패 1회차 막이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네, 토사장님께서 또 무슨 개수작을 부리는 건지 계속 국내 배당을 한 번에 오픈을 안 하고 애매하게 몇 경기씩만 오픈을 하더라고요. 이번 회차에서도 역시 1번부터 14번 경기 중에 3번 경기까지만 국내 배당을 오늘 오픈을 했고, 나머지 경기들은 내일 오픈을 할지 수요일 오후에 오픈을 할지 좀 예상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좀 국내 배당을 띄엄띄엄 오픈을 하는지 좀 짜증이 많이 나네요. 어쨌든 내일 오후까지도 국내 배당을 확인을 해서 최종 픽을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1회차 골대법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마다 제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최종 픽을 간단하게 코멘트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 내일 혹시 국내 배당이 추가적으로 오픈이 된다면 확인을 해보고 변경되는 최종 픽에 대해서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부터는 정상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제 최종 픽은 9경기, 이 영상에서 말씀 안 드리는 5경기는 멤버십 전용으로 공유를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리그 경기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프로토 한 경기 구매 컨텐츠인 시팔로우미 컨텐츠 진행을 위해서 지난주에 3회 구매를 진행을 했었고, 3연속 적중에 성공을 하면서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 전용으로 씨팔로움이 한국말로 보고 따라와라 라는 뜻의 한 경기 구매 컨텐츠 지속적으로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할 때마다 가족 등급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골대법도 함께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갈 길이 멀어서 축구토토 승무패 1회차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아스날 대 뉴캐슬. 아스날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아스날의 승무패 확률 승 71%, 무 24%, 패 5%로 아스날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아스날의 승 67%, 무 25%, 패 8%로 역시 아스날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아스날은 홈에서 7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5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상대팀 뉴캐슬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3경기 연승과 5경기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은 아스날 기준 17승 2패를 기록 중이고, 아스날이 홈일 때는 10승으로 뉴캐슬을 상대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보유 중입니다. 자, 이 경기는 사실상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스날의 승리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저는 아스날의 제수스 선수가 월드컵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리그가 재개되면 아스날의 연승 행진이 좀 꺾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수스 선수가 없어도 굉장히 선수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많은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압박으로 인한 탈취 후 공간을 활용한 역습 전개가 굉장히 좋고, 은케티아, 마르티넬리 같은 공격 자원들의 좋은 마무리 능력으로 제수스 선수의 부상 공백을 메우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긴 하지만, 뉴캐슬의 경우도 공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좋은 칼럼 윌슨 선수가 지난 리즈전에서 교체 투입되면서 부상에서 복귀를 했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아스날을 상대로 승리를 했었죠. 굉장히 지금 오일머니를 먹고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진 뉴캐슬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이변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스날의 리그 최다 연승 행진을 부러뜨릴 수 있을 만큼의 개인적인 능력을 갖춘 뉴캐슬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아스날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레스터 대 풀럼.
레스터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레스터의 승무패 확률 승 45%, 무 22%, 패 33%로 레스터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레스터의 승 50%, 무 25%, 패 25%로 레스터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풀럼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레스터 기준 3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고 레스터 홈일 때는 2승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이 경기는 레스터 시티가 왜 정배당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연히 에이스 자원인 메디슨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고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전반 초반에 부상으로 빠져나간 패슨다카 선수가 이번 경기에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볼 때 공격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이미 바디 선수는 8부 리그 출신으로 주급 5만 원씩 받으면서 공장에서 일도 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상태를 볼 때 다시 공장에 취직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폼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멀티 자책골을 기록했던 바우트 파스 선수가 버티고 있는 수비 라인은 너무나도 족밥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무난하게 레스터 시티의 무와 패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레스터 시티의 무와 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사스올로 대 삼프도리. 사스올로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사스올로의 승무패 확률 승 65%, 무 25%, 패 10%로 사스올로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사스올로의 승 80%, 무 10%, 패 10%로 사스올로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삼프도리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사스올로 기준 5승 3무 2패를 기록 중이고 사스올로 홈에서는 3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는 사스올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삼프도리는 월드컵 이전의 리그 경기에서 4경기 연속으로 무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득점력 개쓰레기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기에 주전 미드필더 자원인 필립 두리치치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사스올로의 경우는 홈에서 확실히 원정보다 실점은 반으로 줄어들고 득점은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의심 없이 사스올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고 삼프도리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로 연패가 부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본적인 경기력으로 판단할 때 무승부 이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스올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5번 경기 스페치아 대 아탈란타. 스페치아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스페치아의 승무패 확률 승 14%, 무 18%, 패 68%로 스페치아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스페치아의 승 11%, 무 33%, 패 56%로 역시 스페치아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스페치아는 이번 시즌 2연승이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했고 아탈란타는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스페치아 기준 1무 4패를 기록 중이고 스페치아 홈일 때는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이 경기는 딱히 의심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스페치아가 홈에서만큼은 무승부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아탈란타의 경우 원정에서 오히려 경기력이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스페치아 역시 은발라운졸라 선수의 골 결정력이 홈에서 졸라 잘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이변도 생각해봤지만 아탈란타가 원정에서 실점이 훨씬 더 적어지는 측면과 아데몰라 루크먼 선수의 골 결정력을 믿고 저는 스페치아의 단통 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8번 경기 크레모네 대 유벤투스. 크레모네에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크레모네의 승무패 확률 승 4%, 무 41%, 패 55%로 크레모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크레모네의 승 8%, 무 42%, 패 50%로 역시 크레모네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크레모네는 홈에서 7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단 1승도 없는 상태죠. 상대팀 유벤투스는 원정에서 3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6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일단 이 경기는 크레모네의 승리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홈에서 골을 더럽게 못 넣는 크레모네이고 이번 시즌 세리에에서 유일하게 단 1승도 없는 팀이 크레모네이기 때문에 유벤투스를 상대로 승리의 이변을 보이기란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 보여줬던 득점력을 생각해 본다면 무승부 이변까지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의심스러운 상황이긴 합니다. 홈에서는 20득점에 3실점을 기록 중인 유벤투스인데
원정에서는 4득점에 4실점. 이게 유벤투스의 기록이 맞는지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원정 경기력이기 때문에 무앞에 투픽으로 선택을 하려다가 이번 시즌 1승도 없는 팀에 무승부 이변을 바치기가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디마리아 그리고 부상으로 빠져있던 키에사 선수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크레모네의 단통 패로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번 경기 피오렌티나 대 AC 몬차. 피오렌티나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피오렌티나의 승무패 확률 승 61%, 무 17%, 패 22%로 피오렌티나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피오렌티나의 승 70%, 무 10%, 패 20%로 역시 피오렌티나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AC 몬차는 원정에서 3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이 경기도 사실상 딱히 의심 없이 피오렌티나의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AC 몬차의 경우 원정에서 득점력도 떨어지고 실점은 높아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주전 미들 자원인 스테파노 센시 선수가 발목 골절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피오렌티나의 경우는 최근 득점력 물이 올라 있는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홈에서 충분히 AC 몬차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민 없이 피오렌티나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리즈 대 웨스트햄. 리즈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리즈의 승무패 확률 승 58%, 무 25%, 패 17%로 리즈의 패배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리즈의 승 60%, 무 20%, 패 20%로 리즈의 무와 패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리즈는 이번 시즌 2연무가 없는데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고 웨스트햄은 3경기 연패와 6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리즈 기준 3승 3무 3패를 기록 중이고 리즈 홈에서는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웨스트햄이 최근 경기력을 보면 뭔가 좀 경기 도중에 넋이 나가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많이 드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도 날카로운 장면이 별로 없고 뭔가 이 안 좋은 경기력 상황을 끊어낼 수 있는 포인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원정에서 득점력도 훨씬 떨어지는 웨스트햄을 생각해 볼때 웨스트햄의 승리까지는 기대가 되지가 않고 주전 수비 자원인 커트주마 선수의 부상 공백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압박 능력이 굉장히 좋고 홈에서 확실히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리즈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즈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12번 경기 인테르 대 나폴리. 인테르의 정배당이 들어와 있고 인테르의 승무패 확률 승 67%, 무 0%, 패 33%로 인테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인테르의 승 75%, 무 0%, 패 25%로 역시 인테르의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으로 인테르는 홈에서 3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고 상대팀 나폴리는 원정에서 5경기 연승과 7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11연승을 기록 중이네요. 최근 맞대결 전적은 인테르 기준 5승 2무 1패를 기록 중이고 인테르 홈에서는 4승을 기록 중입니다. 저는 이 경기 나폴리의 승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이전까지만 해도 나폴리의 기세가 굉장히 높았고 그 결과 11연승이라는 대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물론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의 김민재 선수가 주축 자원으로 버티고 있죠. 하지만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리그 시작 전에 치룬 친선 경기에서 물론 김민재 선수는 출전을 하지 않았지만 비아레알의 패배, 릴의 대패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수비적인 안정감이 확실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물론 김민재 선수가 투입이 된다면 많이 안정화되긴 하겠지만 월드컵 이전의 폼으로 바로 경기력이 회복이 될 수는 없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 경기 인테르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크리스탈 대 토트넘. 크리스탈의 역배당이 들어와 있고 크리스탈의 승무패 확률 승 15%, 무 25%, 패 60%로 크리스탈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고 홈과 원정으로 나눠 계산해 봤을 때 크리스탈의 승 0%, 무 33%, 패 67%로 역시 크리스탈의 승리 확률이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특이점은 딱히 없었고 최근 맞대결 전적은 크리스탈 기준 1승 2무 6패를 기록 중이고 크리스탈 홈에서는 1승 2무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일단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이 폭망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죠.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개빡쳐서 가면을 집어 던질 정도로 개차반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인데 일단 벤탄쿠르와 콜로셉스키, 히샬리송, 모우라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패스의 질이 좋지가 않다라는 점과
페리시치와 손흥민 선수가 겹치는 장면이 많이 나오면서 공간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하다 보니 손흥민 선수가 박스 안에서 공격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가 않고 있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토트넘의 클루셉스키나 벤탄쿠르 같은 선수들이 부상에서 돌아오기 전까지는 토트넘의 부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저는 이 경기 크리스탈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회차 최종픽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64,000원 최종픽이 나오게 되는데 일단 내일 국내 배당이 추가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나온다면 국내 배당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픽이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의 적중을 기원합니다.